부채라는 거는 빚이잖아요. 예. 근데 이 빚이 위험한 거긴 해요. 이를테면은 누군가 아니면 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원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는 빚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발생시켜서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한번 망해본 경험자로서 일반적인 부채는 이 빚이 맞아요. 예. 하지만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된 부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빚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는 저는 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하면 제가 진짜 저를 또라이라고 생각할까봐 좀 겁나긴 한데요. 이게 금으로 변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부채가.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지? 연금술사 있잖아요. 예. 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채가 그만큼 중요하고 자산 상승하는 기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자산은 이제 증식을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이 부채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부자 되는데 몇십 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부채를 적극 활용했어요. 이건 레버리지라고도 하는데요. 부채를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채는 자산을 키워줄 도구인 거예요. 부동산 부채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세보증금도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거면 부채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서 담보대출 끼고 살았으면 이제 그 담보대출도 당연히 부채이긴 하죠. 이제 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금 4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투자금 내 순 자산이 2억인 거죠. 6억짜리 아파트에 이제 부채 4억을 끼고서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뭐 시간이 4년이 지날지 5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맥시멈 5년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자산이 2배가 안 됐다. 이건 투자 실패한 거예요. 투자가 제대로 못한 거죠.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자산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어쨌든 한 5년이라고 할게요. 5년이 지난 뒤 이 자산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부채는 4억 그대로인 거예요. 부채는 얘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순 자산은 아까 2억에서 8억이 됐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억이라는 매매 가격은요.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2억 팔잖아요. 세금 10원도 안 내요. 예. 그러면 이 8억을 순 자산으로다가 또 뭔가를 해야겠죠. 예. 그건 뒤에 가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부채는 이렇게 내 순 자산을 그러니까 단기간에 크게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 옛날에 수원 화성 때 이제 저희 종려가한테 53대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돌멩이 큰 것들을 성능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거중기를 통해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일일이 사람 돈으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부채는 반드시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산 배수 증가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억 6천만 원이 100억에 도달하는데 총 6단계만 거치면 1억 6천이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2배가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변수는 뭐냐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겁나게 많을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은 진짜 너무나 부족해요. 서울에 이제 매년 적정 4만 가구에서 최소 5만 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만 가구도 안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계속 연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매일 보고 있잖아요. 공급 물량이 없어요.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8만 가구가 부족해요. 올해만도. 2022, 3년도, 4년도, 5년도 주구장창 물량이 부족하고 지금 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은 20년 걸릴 것 같고요. 그냥 일단 배제해야 될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인 또 주제로 다룬다고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도 저는 10년 이상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 중간 10년 동안 남은 10년 동안 그 공급 물량이 없어요.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이 10년 동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일단 입주 물량이 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향후 10년 동안은 정체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실제 사례인 거예요. 광교의 자연현실 스테이트 아파트를 2017년도에 6억에 매입을 했어요. 부채 3억 끼고 순자산은 3억이었죠. 얘가 3년 만에 이제 2배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3년 만에 2배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채 3억은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6억짜리가 12억이 됐으니까 이거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3억 빼면은 순자산은 9억을 달성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내가 부채를 활용했기 때문에 3억이 9억이 된 거예요. 부채를 활용을 하지 못했다면. 이분 같은 경우 2천억 부자님은 6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대출 하나도 없이 해서 15억 됐으면 이거 6억이 됐는데 저는 부채를 활용했기 때문에 순자산이 9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16억 5천까지 실거래를 찍었어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순자산은 이제 13억으로 되겠죠. 16억이 됐으니까. 이 3억이 이제 제 돈이 아니니까 부채니까. 그러니까 부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순자산은 계속 늘어나죠. 매매 가격이 되니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의 미래 예측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에 이 아파트가 2배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일단은 요 상간 동안 또 15억 대출벽이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벽이 그 대출 규제를 완화를 안 한다고 해더라도 이 아파트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얘는 이미 이 15억 벽 때문에 2년 동안 이미 정체를 한 경기도의 유일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15억 이하의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15억 벽을 거의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벽에 막힌 아파트 위험한 건 이게 동탄인 거예요. 걔는 15억 좀 언더 한 13억 12억 이런 아파트들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한 3년 정도 갈 거예요. 근데 대출벽을 뚫는데 돈이 없어요. 실제로 동탄 사람들, 그러니까 강교 사람들보다도 강교 사람들도 돈이 많이 없어요. 만나보니까. 근데 그 직업은 정말 다 의사, 교수, 뭐 다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가 뭐 거의 절반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냐? 똑같아요. 다 월급쟁이에요. 의사분들이 뭐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고 하는데 2천만 원 번다고 다 2천만 원 정도 다 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강남 같은 경우는 막 1,000억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 부족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아파트 사려면 반드시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내년, 내후년 정도면 완벽하게 이제 15억 대출 허들을 이제 저는 탈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이 한번 넘어서 서는 순간은 그냥 팍팍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예측은 이제 제가 24억이라고 예측을 해본 거고, 또 그로부터 또 4년 뒤에 2배가 또 오를 것 같고, 그래서 한 5년 뒤에 이제 100억이 될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자연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순자산은 13억을 달성했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뭐라느냐? 이 33억짜리 아파트가 뭐냐면 제가 예로 대치동을 예로 들어요.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있어요. 걔가 33평 아파트를 정말 싸게 사면 33억에 살 수가 있어요. 전세가 20억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지로.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33억짜리를 매수를 해요. 얘가 전세가 20억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전세라고 쓸까?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이제 전세가 부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하고 전세 20억 끼인 매물을 33억에 매입을 해요. 천금 13억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갈아타요. 그러면 얘는 33억짜리가 4년 뒤에 7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부채가 3억이 아니라 20억이 된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를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순자산이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광교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그 정도 이자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채를
처음부터 20억 받는 게 아니라 22억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억은 뭐 2년치, 3년치 이자 내는데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꼼수라고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기간. 3년이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대출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70억이 자산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예. 2배가 되는 시간이 4년이라고 저는 봐요. 이 대치동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는요,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예요. 대치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얘예요. 그래서 얘가 2배가 됐을 때 부채는 20억 그대로이지만 순자산은 50억이 됐네. 그러면 이 순자산이 3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갈아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네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 도청도 생기고 24시간 도서관도 생기지, 이제 그 신분당선도 용산까지 뚫리지, 아, 내 지역에 이제 뭐 CBDR을 통해 가지고 아, 이제 그 비도 안 맞고 호수공원까지 걸어가고, 야, 최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요, 강남의 호재는요 발끝도 못 쫓아와요. 이게 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강교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강교 살고 있지만 와이프가 안 간다고 해서 몸은 있지만 저기서 강남에 투자해 보잖아요. 2년 동안 비워놓고 점심친구랑 하고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남을 못 가잖아요. 판교라도 가야죠. 이게 33억, 이 25평을 못, 아니 33평을 못 사면 25평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래 25평 이라도 걔를 또 못 산다는 거면 얘 레미안 대치팰리스 말고 그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냥 대치동 레미안이라도 사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노트 차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가지고 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서 많이. 그리고 갭투자 얘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가정, 10억이라는 돈으로다가 그 대치동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치동의 상승 레미안.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제 그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예를 들어드렸는데 10억 갖고는 걔 25평도 못 사요.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이 삼성 레미안 25평도 간당간당해요. 정말 살려면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매매가가 20억이고 전세가 10억이에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10억짜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평도 있어요, 얘가. 근데 그걸 못 사요. 그거 살려면 14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평 정도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갭투자로. 얘는 좀 내가 10억 있으니까 내가 대출 이자도 안 내고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발생해서 내가 10년 동안 내가 500만 원 이자를 내고서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10년 후에는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아파트는 30평 아파트가 30억이 될 거고, 아까 전에 이 사람은 똑같은 10억으로 편안하게 그냥 현금 박은 거잖아요. 얘는 60억인 거예요. 야, 60도 많이 올랐어요. 어? 보세요. 20억짜리가 3배 오른 거잖아요. 60억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번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근거가 뭐냐면 현재 대장 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33억에서 35억이에요. 근데 미래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평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얘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평수가 늘어나요. 예. 그 건축비 평당 1,000만 원 해봤자 10평 더 한다고 해봤자 그게 1억밖에 안 내요. 추가 분담금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 40평인데 그냥 30평이라고 그냥 예시로다가 해드린 거거든요. 미래 아파트가 뭐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소한도 레미안 대치팰리스 얘보다도 30% 이상 더 비쌀 거예요. 얘는 이미 이제는 구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레미안 대장 아파트 자체가 지금도 이제 거의 10년치 되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미안하지만 좀 꼴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옛날 아파트 역사 속으로 옛날 타워팰리스처럼. 그러니까 예측이 이제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저는 한 100억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보다 훨씬 더 비싸지겠죠,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는 130억.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보면 최소의 승자는 대출을 쓴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이자, 원금 빼고서도
순이익이 110억이 발생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매월 500만 원씩 좀 힘들게 산 거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집이 내가 많지가 있어도요, 사업자 대출은 무조건 나와요. 사업자 대출이라는 건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 장사를 하려고 해요. 물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물을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가 1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미리 사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주유소 뭐 기름을 미리 사야 되는데, 미리 사둬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담보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해줘요. 조건도 이거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 그냥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 명목으로다가 대출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담보만 먹으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율은 한 5% 정도. 4.8%에서 5%. 저는 4.8%에 받았고요. 4.8%에서 5% 대출로다가 80% 90%까지도 사업자 대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형 다주택자건 뭐 15억이 대출 초과되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대출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뭐 다른 기존의 대출하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대출이 그냥 없음으로 대출 잡혀 있는 게 없음으로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잖아요. 나 그거 끌려가 조용히 끌려갔어.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나 조용히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다주택자를 하나의 공급자로 일단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래도 사업자 대출까지 막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다 투자꾼의 고민 상상. 뭐냐면 자산이 많잖아요. 자산이 많다는 건 내가 막 집이 30채가 있어. 얘를 이제 기존에 있는 전세금 빼고 부채 빼고 뭐 세금 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남는 돈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도 이제 서울 강남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는 사야지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영원히 못 사게 돼요. 얘는 그 가고 싶은 강남 아파트는요 이렇게 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36억에 샀잖아요. 오늘 부동산 사장님이 32평 있잖아요. 43억에 실거래 떴어요. 내가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제목이 뭐냐면요, 나도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습니다. 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무서워요라고. 제목이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아시죠? 누구지? 그게 지금 43억이라고요? 예, 43억이 일하는 게 아니라 43억에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 실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 두 가지죠. 예, 압구정 지기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제목이 또 9억이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캡처 화면에 뜬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죠? 진짜죠? 세상. 이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32평이 43% 거래됐다고 하는데 또 방송에 뭐라고 하는 거면 그 만세대가 넘는 가구 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뭐 30억, 50억, 100억 들고 온다고 해더라도 물건은 비싸. 물건은 안 판다는 거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제 그 우리가 갔을 때 한양 1차라고 거기 이제 그 제일 작은 평수 20평짜리 같은 경우는 25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거 다 나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운 사람이 자신 채우고 선택했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다주택자야. 집이 겁나게 많아요. 얘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